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만큼은요. 과거와 달리 요즘 시대의 전쟁은 백변전 형태의 머릿수로 치고받는 것이 주요 전략이 아닌 만큼 단순한 인명피해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인류 멸종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인류가 사용하는 무기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햇수로 2년이 넘었죠. 과연 이 전쟁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과거 하루 1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 국가 전체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석유 의존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중동에서는 오일 생산량이 기존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지구 반대편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소기업 40% 이상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등 수년간 고통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석유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전복당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한때 미국을 조롱했던 나라 베네수엘라는 그 끝이 안 보이는 무정행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친 규모의 땅덩어리와 인구를 바탕으로 주위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은 2019년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불러옵니다. 한국이 당했던 사드 보복과 유사한 형태로 호주로부터 수출입품을 제한함으로써 숨통을 쥐어버리는데요. 그런데 2021년 9월 6일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엉뚱한 곳에서 일어난 이 쿠데타는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결정적 패배를 야기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르의 1%를 읽는 힘입니다. 메르는 필명입니다. 삼성그룹, GE 등 글로벌 기업에서 금융위험 회피,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각종 금융 관련 업무 최전방에서 몸으로 겪으며 총괄했던 분이라고 책 저자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제 경영 관련 도서는 북 리뷰 영상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요. 워낙 이 부분에 문외한이고 나열식으로 구성된 책을 굳이 요약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우리가 경제를 바라봐야 하는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결과를 통해 피상적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 이상 단일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피상적인 결과만을 인지한다면 그에 파생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내용의 기억, 즉 암기는 지적 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경제 활동에 응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같은 민족이죠.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이지만 현재 사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두 국가를 철저하게 서로 등 돌리게 만든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받아들였지만 폴란드는 유럽에 편입되면서 카톨릭을 받아들였죠. 18세기 말 러시아는 폴란드를 점령한 후 카톨릭을 무차별하게 핍박합니다. 거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하듯 괴롭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연방이 해체되던 시점에 폴란드 또한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국민들의 러시아를 향한 분노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대일 감정과 유사할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략을 당하자마자 재빨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합니다. 국방비 또한 엄청나게 늘리죠. 러시아의 최전방인 폴란드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거액의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24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의 전차는 유럽에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천과 늪지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힘들죠. 문제는 폴란드 주위의 유럽 국가들 중 무기를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독일이 있지만 수십 년간 군비를 축소하고 있어 현재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때 혜성같이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죠.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흔치 않은 나라입니다. 유사한 지형으로 인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K2 탱크는 조금만 튜닝하면 유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차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경공격기인 FA-50도 현재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사양에 근접한 전투기이죠.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2022년 7월 한국과 폴란드의 25조 원 규모 무기 구매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한국이 얻는 무기 판매 수익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유지비도 낮출 수 있고 추가적으로 탄약과 군수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라 지속적인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 거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의 경쟁력을 파악하려면 경쟁국의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단순히 푸틴은 전범이라고 이해하고 끝난다면 피상적인 암기 수준의 지식이겠지만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는 시야를 갖춘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은 호주의 완승으로 끝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코로나 발발 후 호주는 중국에 바이러스 발생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죠. 사실 중국은 호주에게 많은 수출 흑자를 만들어주는 나라인데요. 중국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호주 상품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러한 호주의 태도에 발끈합니다. 예전의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방식을 호주에 그대로 갖다 쓰게 되죠. 중국은 호주 수입품을 공식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랍스터, 목재, 석탄 등이 있는데요. 호주산 랍스터는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통관을 지체시키죠. 호주산 랍스터가 썩어 버려지는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TV 방송에 노출시킵니다. 이쯤 되면 대륙에 불사신 시진핑의 뜻대로 반성할 거라 생각했던 호주가 예상외의 급발진을 합니다. 중국은 수입하는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철광석의 가격을 2배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단기전으로 예상했던 중국은 호주의 예상외의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이 열역한데요. 이에 더해 호주는 반중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은 호주에서 수입했던 석탄과 같은 일부 원자재들은 인도네시아, 철광석은 아프리카를 통해 수입 경로를 다변화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도네시아 석탄 물량 확보는 어려워지고 철광석을 기대했던 친중 경향의 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이마저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몰게 됩니다. 2023년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3연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경제 성장 목표인 5%는 상징적인 의미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수죠. 평소 같으면 끝까지 갈 중국도 석탄 등 호주산 규제 품목을 풀고 다시 수입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무역 분쟁은 호주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 보이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 의지를 파악합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하죠.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경기 부양 시도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1%를 읽는 힘 책의 저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사건, 사고 등을 통해 예측 불허의 시장에서 놀라운 기회를 캐낼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정보만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세상에 널리고 널린 진짜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사건의 행간을 읽어내고 생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중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순한 뉴스 정보가 아니라 저자가 어떻게 생각들을 종합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이끌어내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